여행 온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면서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동대문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의 모녀를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붙잡혔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더니 행인 2명을 들이받고 주변 풀숲에 처박힙니다. 지난 2일 한국 여행 첫날인 일본인 모녀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왜 이렇게 약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 자체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거고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사람이 다치게 되면요, 또는 사람이 죽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이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에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이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만큼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어 라는 그 기준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법정 최고형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요즘 한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 사건을 보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자체도 우리나라가 훨씬 적고, 그리고 자동차 보유 대수도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비율로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본의 도로교통법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65조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하고 동일한 조항이죠. 근데 일본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같은 이제 특별법이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최소 1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은 그냥 1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형이 없어요. 그리고 최고형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나느냐?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처벌을 하는 그 수위 자체가 다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처벌이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양형은 타이트한데 처벌은 관대하다. 지금 제가 판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판례를 한번 보시죠. 2023년도 선고가 된 사건이고요. 2022 고단 3225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판결문입니다. 징역 3년이 나왔어요. 이 사고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7,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면허 0.08% 이상이면 취소 수치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수치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거예요. 술을 처먹고 졸면서 운전을 해서 인도를 침범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장에 왜 도대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 이 범죄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일단 어쨌든 공소장은 그렇게 들어갔고 특가법 위반으로 일단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사망하셨거든요. 자,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면허 수취 상태로 술을 먹었어요. 졸음운전으로 인도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쳤습니다. 사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2022년에 또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형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 징역 15년을 줘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3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범죄자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항소를 합니다. 항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 네, 형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부당하다. 진짜 개새끼네 이거 진짜. 더 최악인 사실은요, 이게 받아들여지네. 요지는 이래요. 이제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반성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7개월간 구금돼서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게 왜냐면 이제 항소를 해놓은 상태니까 미결수신 분이거든요. 교도소를 안 가요.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치소는 교도소랑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그냥 여관 수준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결국 처음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내렸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유지하되 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합니다. 5년간. 그러니까 7개월 살다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그분들은 무슨 죄예요? 심지어 3년 그것조차도 충격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형량인데 3년조차도 7개월 살다가 나왔네?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사고를 또 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나왔네? 이해되십니까? 이거 우리나라 정치는 살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온 세상이, 밖에 나가는 모든 곳이 전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다 죽이고 집행유예 다 때려버리잖아. 심지어 동종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때리잖아. 그럼 초범이 어떻게 써요? 집행유예도 아니야. 벌금 좀 내고 나올 거란 말이야. 실제 그런 판례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음주운전 치사로 검색을 해가지고 건수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검색된 음주운전 치사 사고 이 판례 사이트에서는 2394건의 판결문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벌금형으로 떨어진 사건을 찾아보면 3135건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떨어진 경우를 보면 13288건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대략 따져보면요, 실형을 살은 건 4000건밖에 안 되는 거야. 2만 건 중에. 저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부분들에 맞서 싸울 거고요. 제가 카시어링사에서
약 4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를 처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음주운전 사고를 많이 접했어요. 근본적으로 갱생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네, 이건 습관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원아웃 제도 같은 이런 걸로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의 재취득 자격 자체를 박탈을 해야 돼요. 네, 곰돌이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변을 당하신 많은 음주사고 피해자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관광 오셔서 사고 나셔서 이렇게 명을 달리하신 분께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명복을 빌어드리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곰돌이였습니다.